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개편을 맞이해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기자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주간 경향 방기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뉴스 정면 승부 새로운 코너 새롭게 합류했는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예, 뉴스들 많이 쏟아지는데 좋은 뉴스 잘 골라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주말부터 이어진 검찰 인사 관련 조롱 문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이른바 조롱 문자를 보냈다. 주광덕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를 했고, 예. 그리고 법무부가 진실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전문을 또다시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한참 말씀을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좀 관리를 해보자면 주광덕 자한당 의원이 이성윤 지검장이 지난 8일에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간부에게 조롱 문자를 보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파문이 컸죠. 예. 이후에 이성윤 지검장이 문자를 보낸 대상을 강남일 현 대전고검장, 당시에는 이제 대검 차장이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대전고검장이 됐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존경하는 무슨 님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가 공개한 문자 전문을 보면요. 한 사람한테만 보냈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자 말고 다른 문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정이 되죠. 예. 근데 존경하는 누구누구니 감사드린다. 도와주신 덕분에 어쩌고저쩌고 평화 휴식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여기에 기분이 몹시 나쁘다든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든가 조롱이 있다든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주광덕 의원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나름대로 이제 반론을 펼친 게 확인한 그 사람이 이 문자를 봤을 때는 평상시에 이게 교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 그럼 뜬금없이 이런 문자가 왔을 때는 마치 그 상대방을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조롱하고 부적절한 문자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 문자를 받은 그 강 고검장의 기분은 나쁘고 불쾌한 정도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예측이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을 해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강남일 고검장이 기분이 나쁘다고 표명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문자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고 표명한 게 아니고요. 이 문자를 왜 공개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문자 공개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날 끌어들여서 기분이 나쁘다. 문자를 공개해서 날 끌어들여서 기분 나쁜 건 법무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법무부가 될 수도 있고요. 주광덕 의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느 쪽으로 다 해석해도 가능하도록 이제 길을 좀 열어둔 것 같죠. 그리고 오늘 그 이성윤 서울지검장, 강남일 고검장 다 첫 출근일이었는데 입장을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만 다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 사실 이제 조롱 문자라고 해서 사실 큰 건으로 터뜨렸는데 막상 내용을 봤더니 별게 없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조롱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만 오가니까 아마 보시고 뉴스 접하시는 분들만 좀 조롱받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광덕 의원이 굉장히 크게 기자회견 열면서 터뜨렸기 때문에 법무부가 만일 이 문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럼 법무부가 이 모든 걸 온팡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노릇이었잖아요.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궁금한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도대체 뭐라고 보냈길래 이러나라고 할 텐데 일단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그렇게까지 크게 확산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롱 문자라는 이슈 자체를 끌고 왔을 때 그 안에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뭐야? 이렇게 좀 허탈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럼 주광덕 의원은 결국은 이 문자를 보지 못하고 공개를 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밝혔죠. 나는 이 문자를 직접 본 게 없고 들은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3자로부터 결국은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일 고검장한테 들은 건 아니고. 현재까지는 제 발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제3자가 문자 내용을 전달하면서 중간에 오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렇게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불쾌한 내용을 담았대라고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내용 자체를 보고 나서도 이건 기분이 나빴겠다라고 자기가 해석을 했을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 지난 고위급 인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을 직접 겨냥한 비판글이 나왔다고요? 네, 비판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는 이제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 2과장입니다. 1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1월 8일 인사가 충격이고 인사 절차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검사인사위원회 심의 30분을 앞두고 검찰총장을 불러서 의견을 개진한 것. 그러니까 인사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한 것, 이거 다 문제다.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 좀 요식행위로 이렇게 검찰총장을 불렀다 이런 말인데요. 검사 임명과 보직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사 보직 제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있다. 그게 바로 검찰청법 34조 1항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데 실명으로 올렸다는 데에서 그래도 기사화가 되고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주민 최고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법무부 이야기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몇 번 노력했지만은 그렇죠. 응하지 않았다. 항명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딪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 표 인사가 나고 처음으로 아마 자기 실명을 오픈하면서 장관을 저격한 첫 그렇습니다. 비판글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검사들도 이런 비슷한 류의 글이 나올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첫 시발점이 이제 앞서서 이제 판사가 한번 이 비판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 실명으로 관련해서 이제 이번 인사 관련해서 비판글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하루인가 이틀 뒤에 이제 검찰에서 나온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첫 스타트가 어렵지 아마 계속해서 나올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직 판사도 비판. 잠깐 말씀드렸죠. 이 법원 내 그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데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지난 11일에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를 두고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라고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는요. 국민적 선택에 의해서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 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고 나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적어서 회자가 됐습니다. 자, 비례자유한국당 이런 비례위성정당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해서 오늘 선관위가 판단이 내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3시부터 이제 그 판단 여부를 두고 회의를 갖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요 방송할 때쯤이면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요 이슈를 골랐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사실상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불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식선에서 봤을 때요. 유사정당으로 좀 기존 정당 하고 좀 혼선이 생길 우려가 좀 크죠.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선관위에 물었더니 정당법 제41조 3항에 근거한다. 근데 이제 해당 법안에는 창당 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이 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뚜렷이 구별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비례자유한국당 구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과가 나면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발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정당 자체가 이제 선거용 정당이고요. 만약에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잠깐 만들었다가 사라질 정당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의석수가 아쉬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 하고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뉴스 속보가 나왔네요. 네네네. 이게 선관위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그렇습니다. 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반발하고 있는데. 예상대로네요. 예상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례자유한국당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거센 반발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도 자신들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아마 안 될 것이다라는 걸 내심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수 통합
이야기 좀 해보죠. 두 당의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통합 원칙을 제시한 6대 원칙에 동의를 하면서요. 황교안 대표가요. 한국당은 3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고 보수 통합 신당을 창당할 채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예. 결국은 유승민의 3원칙을 받아들이냐 이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6원칙으로 또 바뀌었습니다만 3원칙이든 6원칙이든 중요한 거는 탄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친박 내에서 이 탄핵을 넘어가자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일단은 황 대표가 뭐 6대 원칙에 그 유승민의 그 3원칙이 들어있다라고 밝혔으니까 그 발언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 뜯어보면 미묘하게 이 두 당의 표현, 그 입장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 대표는 오늘 새 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황교안 대표가 수용을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3원칙 수용을 선언하는 대신에 국민통합연대 6대 원칙에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좀 후회적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 보수당에서는 왜 확실하게 언급을 하지 않냐 3원칙을 하면서 황 대표 발언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고 지금까지도 쟁점이 되고 있죠. 하나만 더 읽고 마치죠. 자, 미국이 북한의 북미 협상 재개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네, 미국 외신 그 악시옥스라는 인터넷 매체 발 소식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 대화 재개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걸 원한다라는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만 전달한다고 협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북한에서는 뭘 가지고 와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가 오고 간 거나 좀 구체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 화해 무드 이런 제안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전에 이제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매파로 알려진 존 볼턴 전 보좌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핵 야욕을 꺾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조만간 대북 정책이 무참하게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뭔가 좀 구체적인 뭔가 안건을 들고 오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지금 사실 굉장히 서로 간의 수사만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무슨 성탄절 선물, 꽃병 선물,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실 컨텐츠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신년사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북대화, 북미 대화가 잘 되길 좀 기다렸는데. 그렇습니다. 잘 안 되니까 그럼 우리라도 먼저 움직이겠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당장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그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전 정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정권이라면 참여정부라든지 그 이전 정권 수준으로 되돌려 넣어야 될 텐데요. 그 정도의 의지, 강력한 의지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부터 물꼬를 트여야겠죠. 또 대화는 파트너가 있는 거니까 파트너에서 응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첫 시간인데 어땠습니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랑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9일 2020 희망 공약 개발단을 출범하고 청년 공감 레드팀의 유튜브 나다은TV의 나다은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하지만 나다은 대표가 이전에 자신의 SNS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으로 보이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죠. 결국 자유한국당은 나다은 대표 위촉 3일 만에 해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다은 위원이 당 정체성과 기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약 개발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는데요.
이후 나단 대표는 검찰 개혁을 지지했을 뿐 조국 수호를 지지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 나다은 TV의 나다은 대표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자유한국당의 공약 개발단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3일 만에 해촉되셨는데 일단 입장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본 저를 이제 해촉한 사건에 대해서 있어서 제 입장보다는 사실은 제가 먼저 해촉을 해달라고 당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예. 네. 네, 정책부의 그래서 팀장님과 사전에 얘기를 다 했었고요. 예.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서 당 대표님이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서 당을 위해서 또 대표님을 위해서 저를 먼저 이제 해달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저를 해촉한 부분에 있어서 당을 비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근본 해촉 사건으로 인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사실은 중도층을 이렇게 영입해야 되는데 행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입장의 중도층이 저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한국당이 중도층을 영입하지 못하는 그 표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한 사실관계를 떠나서 특정으로 모든 거짓 보도를 모든 언론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나갔을 여성 위원님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 부분이 사실 가슴 깊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 보도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죠? 거짓 보도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 보도라고 하죠. 예. 네네.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조작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다은 씨가 그 SNS에 적었던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했던데 그게 거짓 보도라는 건가요? 네, 거짓 보도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게 왜곡되고 편파적이고.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예. 그 내용이 제가 그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해서 예. 빡치고 싶단가? 분탕을 치고 싶다? 네, 제가 쓴 글이 아니어갖고. 예. 네네. 그 내용인데요. 예. 그 내용을 사실 여부도 없이. 예. 지금 대한민국 대표 모든 언론과. 예. 연합뉴스, 중앙일보, SBS, 또 9시 뉴스까지. 예. 또 모든 대표적인 그런 언론사의 탑에 검증 1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했다고. 예,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분탕 치고 싶다 이런 SNS 글은 적은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전혀 적은 적이 없고요. 이미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이제 드렸지만. 예. 제 페이스북과 제 블로그에 제가 지금 입장 표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예. 사진 자료가 있는데요. 그 트위터에 조작된 글은 자유한국당 5할 우리 공화당에 입당해서 분탕 치고 싶다 이렇게 예. 내용 제가 트윗한 내용으로 5월 14일에 기록한 걸로 해가지고 예. 트윗한 내용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게 거짓이고 위조라는 증명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게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이 2017년 8월 30일에 대한애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당명을 창당이 됐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한애국당이었죠. 네. 근데 2019년 6월 24일에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개명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조작된 글에는 제가 5월 14일에 예. 자유한국당 5할 우리 공화당에 입당해서 분탕 치고 싶다라고 트윗을 한 거를 캡처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6월 24일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예. 그리고
제가 분탕치고 싶다고 올린 내용으로 이제 거짓 글을 위조한 거는 5월 14일이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한 달 전이라는 거죠. 예, 우리 공화당이 창당되기도 전에 이런 글이 써진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아, 네, 그렇죠. 예. 아니, 당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럼 이건, 이건 조작됐다는 게 이제. 예, 명실공명하게.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건 조작된 글이고, 예를 들어, 민주당을 혹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국 장관을, 당시에는 지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검찰 개혁을 정말 원했거든요. 예. 예, 제가 검찰 개혁을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서경호 검사와 김지혜 씨, 이재정 의원 등이 사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상위 여성이잖아요. 예. 최고의 성공한 여성의 위치에 있는 거죠. 예. 그러함에도 그들이 그 성추행을 당하고 그 당시에 밑줄을 외치지를 못하셨어요. 예. 그리고 거의 10년이 넘도록 그 10년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서 진실을 밝혔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은요 정말 너무나 여성으로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검찰 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고 여성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 개혁에 찬성한 것이 조국 전 장관 개인에 대해서 지지한다거나 찬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예. 네, 그리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이미 활동을 하시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유한국당 입당한 건 언제세요? 네, 저는 2010년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2010년에요? 네네. 예. 네, 입당을 2010년에 했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당 활동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예, 2010년에 새누리당 이런 당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나오실 때 예. 그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서 쭉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다든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저 사실 그때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본인이 위촉해달라고 당에 얘기했다고 하시니까. 네? 해촉을 해달라고 제가 예. 요청을 했고요. 예. 해촉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 네. 만일 자유한국당 공약개발단 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했다고 하면 어떤 공약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제 공약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이제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런 정치적인 이제 꿈이 아니라 이제 좋은 정책이 나와서 그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위촉 제안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위촉된 지 바로 3일 만에 해촉이 되어서 생각할 겨를 수 없었지만 항상 가슴에 품고 있던 내용은 경단녀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 제안. 예. 그리고 현재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예. 때문에 거의 부부가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다 내보낼 수밖에 없는 예. 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관해서 유두리 있는 공약.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네. 여성을 위한 공약 그리고 자영업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 얘기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나다은 TV의 나다은 대표였습니다.